그럼 최소한 기본 강의나 그 예비 순환처럼 이게 한 번은 봤죠. 생판 체험은 아니죠, 그죠? 그랬을 때 어느 논리라는 것은 그냥 어느 플러스 논리학이 돼. 논리학은 아주 단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그 기하학 이런 데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때 언어가 이게 독해력을 말하는 겁니다. 논리가 논리학을 말해요. 이게 순수 논리학에서 형식 논리학과 그죠? 이걸 보고 연역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시험에서 요거는 한 6문제 정도 나오죠. 그죠? 그래서 공부 조금만 하면 한 4문제는 쉽게 풀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문제가 요즘 이제 경우의 수 따지는 거 조금 복잡한 그 정도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기납에서 어때요? 이 형식 논리에서 말하는 그 기호화된 내용을 말로 설명하니까 어려워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이걸 다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납 추론은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기납 추론은 어려워하거든요. 그거는 이게 없었어, 그래, 이게. 그리고 독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하고 다른 거죠. 해석과는 아무 관계 없는 거다. 우리가 영어를 고등학교 때 다 공부했잖아요, 중학교 때. 그랬을 때 읽고 해석하는 거하고 그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읽어내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사상을 연결해 나가는 거다. 자기의 사고를. 그랬을 때 요 파트와 이 파트가 결합되는 게 핵심인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한 2문제 찍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때요? 한 2문제 찍는 거고. 뭐, 그러면 한 94문제입니까? 한 90 정도는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왜냐면 전부 한글이잖아요. 이게 적혀 있는 게 다 한글이잖아요. 기남 추론이라든지, 독해라든지. 근데 한글을 읽고 한글을 이해 못 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죠? 시험이 옛날보다 카트라인이 한 5점 정도 떨어진 게 이 난이도가 점프했을 겁니다. 그 난이도가 점프했다는 것은 결국은 이거이죠. 이게 안 되니까 2차 과목이 어려운 거예요. 이해되죠? 그랬을 때 독해력이라고 할 때 핵심은 주제문이다. 영어로는 토픽 센텐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주제문은 주제와 통제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어에서 이걸 토픽이라고 하고 이거를 컨트롤링 아이디어라고 하죠. 그래서 약자로 CI라고 그러죠. 그랬을 때 주제문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학생들이 가위 해봤죠? 중고등학생들. 학생들이. 그죠? 주제문이 무엇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 독해력의 기본이거든요. 주제문은 주제와 통제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주제가 무엇이고 통제 개념이 무엇이다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영어에서는 키워드라고 안 한다. 외국 원서에서는. 99%가 통제 개념이라고 쓰거나 아니면 limiting statement라고 씁니다. 제한 어구라고. 그래서 주제가 뭐냐 하면 이 글은 무엇에 대한 글이냐. 지금 이 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리고 통제 개념은 이 무엇을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갖고 컴퓨터에 관해 글을 쓰시오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대학교 들어갈 때 논술 시험에 나왔다면 서울대학교 논술 시험에 나왔다면 그 출제 교수는 그 다음에 옷 벗어야 돼요. 문제를 잘못 냈거든요.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컴퓨터가 무엇이냐? 온 컴퓨터에 대해 쓰라라고 하면 그거는 700페이지, 1000페이지짜리 교과서가 나오죠. 그러니까 주제를 통제개념 입각해서 서술하라 할 때 통제개념은 컴퓨터를 어떤 각도에서 서술할 것이냐. 그게 통제개념이죠. 그러니까 컴퓨터의 디자인을 이야기하라는 건지 컴퓨터의 색깔을 이야기하라는 건지 가격을 이야기하라는 건지 성능을 이야기하라는 건지 그러니까 실제로 2시간 정도 안에 풀 수 있는 논술의 각도로 보면 컴퓨터가 10대 청소년에게 끼친 사회적 역기능에 대해 서술하시오. 이래 해야 2시간 안에 풀 수 있죠. 그러니까 컴퓨터를 이 글은 무엇에 대한 글입니까? 하면 전부 무엇에 대한 글이에요? 컴퓨터에 대한 글이에요. 모든 글들이. 그 다음에 어떤 각도로 서술하라 하냐면 10대 청소년에게 끼친 사회적 역기능의 각도로 서술하라는 거다.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제 또는 통제개념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토픽 센텐스는 한 문단의 주제문이고 그죠? 그 다음에 세시스 센텐스라고도 하거든.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걸 보고 우리가 영어에서 우리 한글 명제 문장이라고. 문장. 이거를 명제라고 하죠. 이거 똑같이 통제 개념이지. 이거는 전체 글의 주제문. 글이 한 문단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글을 쓴다 할 때, 에세이를 쓴다 할 때, 5문단, 7문단, 10문단, 14문단 이렇게 계속 확장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을 때 글 전체의 주제문을 명제 문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 토픽과 요 주제와 요 명제는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이 통제 개념과 이 통제 개념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10대 청소년에 끼친 사회적 역기능에 대해 쓰라 하면 이게 통제 개념이죠. 그래서 이하의 서론을 쓸 때 글은 이렇게 줄어들게 돼 있대. 제일 처음에 2차 답안지 이렇게 100% 써야 돼요. 예외가 없다, 시험에서는. 자기가 합격해서 어떤 데 기고할 때는 이런 각도로 안 써도 돼요. 왜? 내가 채점 받는 입장이 아니니까. 내가 채점 받는 입장이라면 무조건 서론은 3파트로 이루어져야 된대. 어느 논리 시험에서는 그렇지 않은 글들도 많아요. 왜? 이 사람들은 채점 받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채점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2차장 갔을 때 채점 받는 입장에서는 서로는 반드시 도입 파트가 있어야 된대. 그러면서 이때 뭘 제시해요? 토픽 세시스를 제시하는 거다. 컴퓨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20세기 초반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베리타스 5천 건물의 크기였습니다. 라고 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에 대해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그 이후 시간이 한 50년 흘러가면서 엄청난 기술 혁신을 통해서 컴퓨터가 소규모 적어지면서 지금은 어때요?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크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여러 가지 긍정적 기능도 있지만 부정적 기능도 초래했습니다. 해놓고 그게 도입에 대한 구체적 부연 설명이죠. 그죠? 그거를 구체적 부연 설명을 영어에서는 컨디셔닝 파트라고 제약한다라고. 컨디션이 제약하다죠. 그래서 제약하는 부분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문제 제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계적으로 바로 이 진도 나가면서 문제 푸는 게 무의미하죠. 왜? 다 그래 배워왔거든요. 근데 기납 추론으로 들어가 버리면 어때? 핵심은 이거거든요. 이거.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더라 학생들이. 이거를 읽고 야 이게 뭔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 모르겠는데요.
답 찍는 기술을, 스킬을 배우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4년 해도 떨어진대.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시험을 쳤는데, 한 달 공부하고 시험 쳤는데 피세 바로 90점 받고 붙는 애들이 많아요. 그거는 본능적으로, 그 애들도 이렇게 물어보면 모르거든요. 본능적으로 감을 갖고 있는 거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글을 읽는 그 패턴이. 근데 내가 그 패턴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등학교를 잘못 보낸 거잖아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로. 그러니까 어때요? 이론으로 들어가서 다시 배워야 된다. 이거를 어디서 배우느냐 하면 초등학교 5, 6학년 때 배우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 잊어버렸죠. 초등학교 5학년 때 문단을 쓰는 원리를 가르쳐 준다. 글을 쓸 때. 5학년에서 6학년까지. 근데 중학교 들어가면서 놀다가 보니까 어때요? 잊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만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친구들이 어때요? 임용고시 그 교원 그 임용고시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거 가서 치는 거다. 그렇지만 그 선생님들도 5학년 때 배웠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국어 선생님들이 논술을 못 가르치잖아요. 논술 선생님 따로 있죠. 그런 분들한테 고등학교 설명문, 논술문을 배웠기 때문에 그분들도 외워서 가르치거든요. 교사용 자습서가 따로 나오죠. 그 결과가 계속 반복되는 거다. 그래서 문제 제기했죠. 문제를 제기한다. 이게 서론이에요. 그럼 밑에 글들은 어때요? 2차 답안지 무조건 이래 써야 돼요. 행정법. 경제학은 계산 문제로 나오면 이렇게 안 써도 되죠. 그럼 계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론 경제학도 나오잖아요. 간혹 가다가. 그러면 무조건 이래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본론에서 한 문단의 주제문, 토픽 센텐스가 나오고 토픽 플러스 CI 이래 나오겠죠. 그러면 통일성을 뭐라고 배웠어요? 고등학교 때 영어 시간에 또는 국어 시간에.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하라고 배웠죠. 그죠? 그 틀린 말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메가스타디나 어디를 가도 EBS를 가도 전부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하라고 하잖아요. 어차피 컴퓨터에 대해 쓰라고 했는데 컴퓨터가 아니고 이 분필에 대해 쓸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하나의 주제는 다 이야기하게 돼 있다, 원래. 근데 하나의 주제를 어때요? 이 통제 개념의 입각에서 서술하는 거다. 이게 통일성이에요. 이해되나요? 컴퓨터가 10대 청소년에 끼친 사회적 역기능을 서술할 때 나는 이하에서는 아까 요까지 제가 설명했죠? 순기능 플러스 역기능을 만들어 왔다. 이하에서는 컴퓨터가 10대 청소년에 끼친 사회적 역기능을 3가지 각도로 서술하겠다. 그게 통제 개념이죠. 3가지 문제점을 서술하겠다. 그러면 첫 번째, 컴퓨터는 10대 청소년들한테 폭력성을 증가시킨다라고 하죠. 그러면 컴퓨터는 토픽이고 폭력성이 어때요? 통제 개념이에요. 그럼 이 글은 전부 뭐에 대한 글이에요? 폭력성에 대한 글이다. 이게 외설성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통일성이 그게 통일성이 깨졌다는 거다. 통일성이란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하라가 아니고 하나의 주제를 하나의 통제 개념의 각도로 서술하라 해요. 이해되죠? 그리고 요 통제 개념을 가로치고 고등학교 영어 시험에서 내면 문장 완성 문제, 여러분이 수능 쳤을 때. 이해되죠? 그러니까 밑에 글을 읽어보고 추론해서 이걸 찍는다는데 뭘 먼저 알아야 되니? 통제 개념을 물어봤구나. 여러분 어느 논리에서도 이거 가르치면 이게 통제 개념이 답이거나 통제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답이에요. 그걸 생각하고 읽어야 된다, 먼저. 밑에 글들은 이거를 지지하겠구나. 왜? 모든 문단이 이게 이거를 지지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목차 있죠. 행정법, 국제법, 국제정치학, 경제학. 그 목차들이 어때요? 전부 통제 개념이다.